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HR, 특히 HRD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예전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죠. 19세기 초에 기차, 철도가 등장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이동수단이었던 마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철도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돈은 과연 누가 벌었을까요? 네, 돈을 누가 벌었을까요? 철도 시대에. 철도회사 사장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철도라는 플랫폼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석유를 나른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강철을 나른 카네기, 그 다음에 소매 물품을 나른 시어스 로벅 같은 이들이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SNS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요. 저도 밤낮으로 SNS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곤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SNS 중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죠. 그 외에도 어떤 대중에게 내재된 어느덧 욕구를 캐치해서 그 욕구를 해소해줄 만한 컨텐츠,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진 이 역대 연봉 유튜버나 BJ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요즘 자율주행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3일 전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상용화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이익일까요? 혹은 이제 더 이상 운전자들이 차 안에서, 자율주행 차 안에서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지죠. 그 자유를 채워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나 반도체 회사가 이득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창조란 것이 반드시 최첨단의 간 만든 복잡하고 어려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것들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저와 롯데가 공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연결을 하되 인간이 가진 해안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거는 이제 롯데가 바라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롯데 그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나 서점에 가도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어려운 블록체인, AR, VR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임직원들이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술들이 나를 대체할 것 같고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든 작든 임직원 여러분이 각자 하고 있는 업무에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해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작은 거라도 시도해보자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부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상,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쓰던 거를 버리고 이제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좀 설명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대리점 직원분이 이제 버전별로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최신의 것일수록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최신 것일수록 비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최신의 것은 이런저런 아주 작지만 이런 기술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그 기술을 보니까 제가 절대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아주 신기한 기술을 추가해놓고 돈을 더 받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기술 기반 산업도, 기술 기반의 회사도 반드시 이 접근이 필요하구나. 과연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인가 기술인가를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공식인지 몇 가지 더 사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와비파커 아시죠, 여러분? 와비파커.
안경회사입니다. 안경회사.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은 반드시 매장에 가서 내가 골라야 돼요. 근데 이 와비파커라는 회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홈 트라이온, 집에서 써보고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집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 한 5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와비파커는 이 고객의 집으로 5개 안경테를 보내주고요.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구매자는 안경을 하나씩 써보고 SNS 한번 올려봐서 친구들에게 나 뭐가 어울려? 라고 물어보고 추천받아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시력 측정서를 함께 와비파커로 보냅니다. 그럼 와비파커는 안경을 제작해서 다시 배송을 해주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전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와비파커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 또 다른 예인데요. 네, 이게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라는 항공사의 5개의 광고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행기에 대해서 약간 동경하게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싶고 해외로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비행기의 출발지랑 목적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해할 거야 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좌표 데이터나 날씨 관련 데이터, 그 다음에 비행기 스케줄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리고 보신 것처럼 약간의 위트를 섞어서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바바 아시죠?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대 기업인데요. 예, 영상 먼저 볼게요. 사실 중국이 그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요? 그 바이러스가 중국의 돼지들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떠들썩한데, 여하튼 중국인들이 신선한 식품을 필요로 하리라는, 그리고 그 안전한 먹거리에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서 앱상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결정하면은 구매한 지 30분 이내에 당일 수확한 농산물 그리고 아주 신선한 해산물을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30분 이내에. 전혀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대기업이나 큰 돈을 들여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까?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소공동에 저희 롯데 인재개발원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롯데 많은 임직원들이 이제 출입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QR코드 리더기인데, 원래는 기존에는 저희가 학습자가 자기 신분증을 내면 출입증을 주고 그걸로 이제 종일 사용하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QR코드 뭡니까? 개발한 지 20년도 넘은 오래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거를 교육생 출입증을 운영하는데 접목을 한 거죠. 이게 놀랍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국내 기업 연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거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롯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 HR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롯데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롯데 그룹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롯데는 1967년에 창립을 했고요. 작년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그룹입니다. 국내외 임직원은 19만 명 정도이고 총 50여 개, 한 58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30개국에 진출했고 국내선 재계 5위 그룹이고요. 보시면 아마 제품이나 서비스가 떠오를 만한 회사가 많으실 겁니다. 여기 식품에선 제과나 칠성, 유통에선 백화점, 마트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보신 것처럼 2010년 이후에 쭉쭉 저성장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게 소득이 줄면 아이가 다니는 학원 중에 사실은 기초체력이나 인격성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예의범절을 알려주는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 거 바로 어머니들이 끊어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안 되면 기업이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인재 육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2012년 최저점을 찍었죠. 2.3%. 이 직후에 롯데 H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각 사가 그 교육 예산을 줄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룹 학점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사에서는 그 교육 예산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도가 캐캐묵은 몇 년 전 제도를 지금 얘기하느냐 하시겠지만은 오래됐을지라도 이미 다른 기업에서 페이드아웃 시킨 제도였을지라도 반드시 이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제도였던 겁니다. 전혀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아니죠. 저희가 이미 LMS를 가지고 있었고 그 LMS에 흩어져 있던 각 계열사의 교육과정 또 인재개발원의 그룹 과정들을 데이터화해서 그걸 수강하면 학점으로 인정하고 승진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HRM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취지는 이렇습니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에게 성장의 과정과 노력의 정도를 피드백해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최소한의 기준 학점을 제시한 겁니다. 기준 학점. 그리고 그 기준 학점을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학점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수로는 온라인 과정 한 1,400여 과정이 있고요. 오프라인 과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부 교육만이 아니고 외부 교육, 컨퍼런스 다녀온 것도 다 학점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는 사실 19만 명 전체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사원부터 임원을 제외하고 수석까지 한 2만 8천 명 정도를 학점제 대상으로 하고 그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학습자는 이제 LMS 관련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신의 교육 이력을 스스로 그리고 학점 이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는 기준 학점이 4학점이었고 28,100명 정도의 저희 임직원들이 한 90% 통상 9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이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점제는 주로 포멀 러닝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 롯데그룹의 인포멀 러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웹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주로 한 10분 내외의 영상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제 롯데그룹 내부 이야기를 사내 방송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혹은 대외 트렌드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지식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혹은 급하게 빠르게 그룹 내에 뭔가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빠르게 전파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많이들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임직원들이 이 아크로폴리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매니저로서 저는 현재 아크로폴리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보고 운영자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대략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영상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근데 그 기간이 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담아내는 콘텐츠 제작 기간이 한 달이라니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자도 제가 속한 파트 또는 이제 그룹사의 교육 담당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 많은 아까 보셨지만은 다양한 산업의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제작자가 너무 풀이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밀레니얼스들이 롯데그룹에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밀레니얼스들이 참여의 욕구가 있는 세대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국민청원이나 각종 SNS 활동 등 참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현재,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가 2013년에 만들어지고 5년간 기술상 변화가 없었어요. 그 플랫폼에. 그래서 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기왕 새롭게 단장하는 거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크로폴리스에 로그인할 때 생체 인식 기술을 한번 적용해서 로그인하도록 해볼까? 혹은 하루 일과를 좀 개인 비서처럼 목소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를 할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이거예요.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올해 아마 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세계를 제패한 원동력은 등등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다. 기술은 단지 거들 뿐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과감히 첨단 기술에 대한 강박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경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사용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데려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분이라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요. 5, 6분으로 줄여주세요. 근데 지금 화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고해상도로 제공해주세요. 혹은 영상 지금 제가 진도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봐야지 뭘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건너뛰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어도 진짜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욕구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까 보여드린 그 공식의 가운데 거. 인간의 해안. 제가 해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이미 서양에서는 나온 지 오래된 개념이고,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 요즘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살펴보니까 디자인 띵킹이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를 밟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감. 사용자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그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행동해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절대 말하지 않으니까. 공감.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욕구를 발견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빠르고 싸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테스트해보라는 거. 그리고 이 전체 5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라는 게 디자인 띵킹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5가지 중에 중요도로 치면 앞에 공감 그리고 진짜 문제 찾기가 한 70%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크로폴리스 우리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개발자 담당자가 아니고 사용자라면 여기 와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저희 프로젝트 팀이거든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공감을 하고 써붙이고 분류해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에만 공감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어떤 특정 액션을 기반으로도 공감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저 액션 첫 번째. 최근 1개월 이내에 롯데 임직원의 몇 %는 아크로폴리스에 접속조차 안 했다. 왜 접속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접속하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뭘까? 이 단계를 계속 밟았어요. 액션을 배경으로. 두 번째, 최근 1개월 이내 아크로폴리스 접속한 인원 중
단 몇 명만이 컨텐츠를 시청했다. 이게 뭐지? 들어왔는데 시청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시청을 안 하고 나갈까? Why에 계속 집중하고 How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마지막 시청했어요. 시청했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안 달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왜 댓글을 달지 않을까? 이 과정을 엄청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액션의 경우 왜 접속하지 않냐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접속 안 하는 걸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예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크로폴리스를 모르는 현장 직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접속 자체가 너무 귀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방향성이 나왔는데 종합하면은 이 두 가지였어요. 학습자들이 말로 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그들 내면에 숨어있는 욕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재미와 의미였습니다. 즉 우리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기왕이면 의미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플랫폼 리뉴얼할 때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최근에 최인철 교수님의 굿라이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게 재미와 의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부던이도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로폴리스 리뉴얼의 형태가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개발을 좀 서둘러 보려고 했는데 UX, UI가 너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게 좀 속상한데요. 혹시 훗날에 저희가 1월에 오픈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소개할 자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에 오픈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작은 움직임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 숨어있는 욕구를 캐치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자일한 방식으로 한번 구축하고 5년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사례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롯데가 바라보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제가 을지로 입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지하철역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어떤 광고판에 중국어 고시 전문이라고 써있고 중국어 고시를 쳐야 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홍보 아주 간단한 포스트잇이었어요. 지금 뭐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잘 만들어진 플랫폼에다가 이것만 떡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닌가. 네, 비약인가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여기 제가 얼굴에 비치잖아요. 이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약간의 해안과 위트를 섞어서 내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 중국어 비즈니스에 연결했잖아요. 이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에 웃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HR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테크놀로지 혹은 기존의 페이드아웃 시켰던 제도 같은 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되 우리의 고객에게 공감해서 그 숨어있는 욕구 그리고 우리 유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발견함으로써 그 해안을 가지고 HR에 연결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HR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근데 어쨌거나 긴 시간 아닌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